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지역의 최대 식수원인 주암댐의 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남 동북권은 광주와 일부 섬 지역에 비해 사정이 조금 낮지만 지금부터 생활 속 물 절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주암호 상류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쩍쩍 갈라진 땅이 보이고 수몰전 마을과 마을을 잇던 옛 다리는 건널 수 있을 만큼 뚜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가뭄에 광주 전남 최대 식수원인 주암댐 물이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주민 식수뿐 아니라 인근 여수와 광양산단 공업용수로 하루 60만 톤 이상 빠져나가고 있어 저수량은 1억 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 30%까지 회복했던 저수율은 21%까지 하락했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도 없어 주암댐 저수율은 곧 20% 아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물이 빠르게 줄고 있지만 전남 동북권은 제한급수를 검토하는 광주나 심한 물 부족을 겪는 섬 지역에 비해 사정이 나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가 시행하는 생활 속 물절약 캠페인과 절수 장려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이 낮습니다. 걸어졌어도 왜 뛰지도 않고 잘 모르겠던데요. 다 알아서 각자 하는 거지 뭐. 뉴스 보니까 강주가 심하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그렇게 심은지는 모르는데. 정부는 오는 4월부터 가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댐 저수율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장마철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해 이제라도 시민이 참여하는 물절약 실천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시민들도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물에 대한 전략을 좀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돗물을 좀 아끼고 함양을 한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제한급수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시민 홍보와 함께 가뭄대책 재난상황실 운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최근 가뭄이나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졌는데요. 정부가 10년마다 농촌 물관리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삼석 의원은 2013년 세웠던 물관리 계획이 지금까지 적용돼 최근 급변하는 대규모 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관련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수시 돌산읍의 한 아파트 신축 사업을 두고 건설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원금 13억 7천만 원을 포함해 22억 9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건설업체는 지난 2006년 여수시가 아파트 건립 사업을 3년 동안 허가하지 않아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업체가, 2심은 여수시가 이겼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손해배상금을 순천지원에 공탁 완료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턱걸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전남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가는 당내 이탈표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정작 밑바닥 민심은 어떤지 주현정 기자가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총 득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사상 첫 체포동의안은 아슬아슬한 부결이었습니다. 표결 결과가 놀랍기는 민주당의 대표 텃밭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색이 당수인데 국회의원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흥청청하면은요 그것이 정치가 아니에요. 검사들이 무소불위에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요. 이 부분을 타결하지 않으면 앞으로가 좀 미래가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당내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치 혐오로 이어져 가지고 재주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정치를 안 하게 되거든요. 당권 분쟁이나 아니면 권력, 정치나 이런 점에서 저렇게 내분이 된다는 것은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앞서 한국갤럽이 이 대표 영장 청구 적절성을 조사한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광주와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무려 31%포인트나 높은 72%의 응답률로 부적절하다는 민심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정치가 집중해야 할 분야는 정쟁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힘든데 정치에서 많이 이렇게 막 싸우시고 그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학생들은 크게 관심을 못 갖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이나 대학에 대한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역 정가도 술렁였습니다. 민주당 시도당 사무실에는 이탈표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당원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권리당원 게시판과 각종 커뮤니티에는 낙선 명단이라는 제목의 확인되지 않은 이탈표 주정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 못지않게 수협 선거 경쟁도 치열합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여수수협 조합장 자리를 놓고 3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후보별 포부와 주요 공약을 김단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조합원 9,300명, 지난해 위판액 1,909억 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한 여수수협. 조합원 수나 실적으로나 전국 최대 규모답게 조합장 선거 때마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곳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3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약속과 신뢰의 젊은 일꾼을 앞세운 기호 1번 김한식 후보. 조합원 배당률 상향 조정과 어업용 면세유 안정 공급,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앞세웠습니다. 소라, 화영, 달천, 여자도 어민들을 위해서 꼭 수산물 경매 유통 대단지를 조성할 것을 분명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 조합장인 기호 2번 김상문 후보는 일 잘하는 조합장을 내세우며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합원 환원 사업 확대와 조합원 배우자 의료비 지원, 펜션 단지 조성에 따른 어업 피해 연구 용역 등을 약속했습니다. 연로하신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원 전용 양로원을 새로 지을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계획입니다. 기호 3번 김경식 후보는 조합원이 주인인 여수수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찾아가는 작은 이동수협과 조합장 업무 추진비 정보 공개, 위판 실적 연 2천억 달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위판 수수료를 인하, 이용하고 배당을 확대, 면세유 구입 불편을 꼭 해소해서 외부에 있는 선단들을 꼭 끌어들이겠습니다. 무투표 당선됐던 지난 선거와 달리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여수수협 조합장 선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여수수협 조합장 후보자들이 9천 명의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독일의 환경 수도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과 그린 카본 위주의 탄소 중립 환경 정책과 보행자 중심의 도시 공간 교통 정책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환경 도시입니다. 올해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생태도시 구상을 구체화하려는 순천시가 이 프라이부르크를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독일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독일 남부 인구 28만의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슐러스베르크산 정상 전망대에 오르면 일명 솔라시티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성당이 있는 민스터 광장은 봄을 반기는 독일 카니발 파싱 축제 인파로 넘쳐납니다. 성당 주변 반경 1.5km의 구도심은 차 없는 거리로 모빌레라는 대형 주차장을 갖춘 자전거와 대중교통 트램, 보행자 전용 구역입니다. 새로 지은 시청사는 건물 외벽 전체가 태양광 패널이고 주택은 대부분 패시브 하우스로 에너지 자립을 실천합니다. Bedeutet auch alte Gebäude müssen null Emission werden oder hochenergieeffizient.
Die Industrie muss sich verändern und mehr mit erneuerbaren Energien arbeiten, sehr viele Synergieeffekte auch nutzen, ja, und da wird auch dran gearbeitet. Und auch der Verkehrssektor muss sich ändern. 도심 외곽 10헥타르 면적의 호수공원 재팍은 정원과 호수, 산책로가 잘 어우러진 대표적인 그린 카본 지역의 하나입니다. 순천시는 이곳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이른바 대자보 도시 선진 사례를 이번 정원 박람회 이후 도시계획에 상당 부분 접목시킨다는 구상입니다.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한 순천시장 일행은 프릴러라는 공용 자전거를 직접 타고 달리면서 민선 8기 공약인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순천 구도심의 차 없는 거리를 구상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도시 규모가 우리 순천시나 비슷하거든요. 지향하는 가치도 같고 오늘 제가 자전거를 쭉 타보고 느끼는 게 정말로 이렇게 안전하고 자전거가 우선되는 정책을 펴면 굳이 시민들이 차 탈 것 같지 않아요. 순천시는 또 프라이부르크의 숲이라는 그린 카본은 물론 갯벌이라는 블루 카본까지 갖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도심으로 이어지는 탄소 중립 선도 도시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들을 외국인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빈집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해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시설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70%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진에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건축물 내진율이 전남은 9.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고 평균 15.3%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지진은 32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2 이상은 27회에 달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산불과 들불 피해는 1월부터 3월 사이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부주의로 의한 화재인 만큼 병해충 방제를 위한 논밭 소각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참조기 부세 양식 산업화에 나섰습니다. 과학원은 참조기 수정란 600만 마리를 도내 어가에 분양하고 안정적인 양식이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이 여수시청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집중 대책인데요. 내년부터는 전남에서도 시행됩니다. 이 기간 운행 제한 차량으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오늘은 마치 봄이 온 듯했습니다. 순천의 최고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았습니다. 3일절인 내일도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아침 기온이 크게 올라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낮까지는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 광양이 7도, 순천 6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오릅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순천이 13도, 광양 1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에는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간은 오후 5시 9분, 간조 시간은 낮 12시 32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미라였습니다.